팔치기를 실기적으로 보여드릴게요. 팔치기는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추진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상체 중심적으로 런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늘어뜨린 상태에서,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늘어뜨린 상태에서 팔꿈치를 90도로 올리세요. 그럼 90도가 되죠. 이 상황에서 어깨와 팔꿈치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팔꿈치와 어깨의 움직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깨는 뒤로, 팔꿈치가 내 몸 체관에서 앞으로 나오질 않죠. 나오게 되면은 이렇게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힘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뒤로만 이 정도의 동선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어깨는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고요. 다음은 팔꿈치는 아래 위로 약 10도 정도를 아래 위로 움직여 줍니다. 그러면은 팔꿈치는 이렇게 10도밖에 안 움직이지만 손의 움직임은 아래 위로 많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약 10cm, 20cm 정도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 상태에서 뒤로 쳐주는데, 여기서 접어주면은 손이 자기 가슴 정도에 올라오고요. 그리고 피면서 뒤로 보내면은 골반까지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때 동선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작은 삼각형, 여기서는 큰 삼각형이 이루어지죠. 그렇게 했을 때 자연스럽게 움직여주면 됩니다. 다음은 이 팔치기는 앞뒤로의 움직임이 맞는데요, 뒤로 쳐주면은 반대쪽은 반동에 의해서 앞으로 오게 됩니다. 뒤로 치면은 앞으로 온다 생각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서 뒤로 친다는 얘기는 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은 추가돼요. 그래서 손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움직여 주면은 자연스럽게 팔꿈치가 뒤로 가면서 팔치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한 예로 이렇게 뒤로 아니면 위에서 움직인다든지 접어서 움직인다든지 하면은 팔치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요 움직임을 가져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몸통의 움직임이죠. 상체의 몸통이 회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몸통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는 앞뒤로 움직이니까 어깨에 부담이 많이 가게 돼 있어요. 힘이 들어간다는 뜻이죠. 그러나 여기서 몸통의 회전을 같이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더 부드러운 팔치기가 됩니다. 앞에서 봤을 때. 그러면은 앞에 있는 복근과 뒤에 있는 기립근이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앞에서 봤을 때는 이런 동선, 옆에서 봤을 때는 이런 동선, 그리고 뒤에서 봤을 때는 이런 동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추가할 게 바로 상체의 기울기입니다. 상체가 기울어졌으면은 팔치기가 뒤로 잘 이루어져요. 그런데 힙이 들어간 상태에 상체가 일자로 선 상태에서는 뒤로 해보시면은 여기서 딱 제약을 받습니다. 힘이 많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랬을 때 어떤 게 추진력을 더 만들어 줄까요? 바로 살짝 숙여진 상태에서 팔치기를 하면은 팔치기가 굉장히 부드럽게 리드미컬하게 나타납니다. 네. 하체 움직임이 또 중요하죠. 보시면은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하체 움직임은 골반이 있습니다. 골반부터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골반의 관절, 그리고 무릎의 관절, 발목의 관절이 잘 움직여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동작을 또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골반이 접혀지고 무릎이 접혀지고 발목이 접혀집니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발목의 움직임입니다. 이렇게 발목의 각도가 작으면은 발이 힘이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발이 들렸을 때는 힘이 빠져야 됩니다. 펴져야 되는 것이죠. 바로 요 발목이 펴져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었다 놨다 해보세요. 이 상태에서 뭘 해야 되냐면 다리는 뒤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걷거나 달리기 할 때는 무조건 이렇게 앞에 체중을 싣고 착지를 하게 되면 다리가 뒤로 가 있습니다. 착지한 다음에, 자,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착지한 상태에서 몸이 펴지면서 추진력이 만들어집니다. 추진력이 만들었을 때 뒤로 가죠. 뒤로 밀어주는 거죠. 밀어줬을 때 미는 힘에 의해서 발이 뜹니다. 뜬 상태에서 그냥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발을 원을 그려서, 위로 원을 그려서 이렇게 가져오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골반이 접히면서 허벅지가 앞으로 나가게 되면서 착지가 됩니다. 이런 동선이 만들어져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롤링이 무조건 해야 됩니다. 롤링이 무조건 들어가지 않으면 안전한 착지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보세요. 안전한 착지는 이겁니다. 바로 두 번씩 뛰어보면 자연스럽게 발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착지 시에 한 발로 착지를 하기 때문에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접혔을 때 앞으로 나가면서 체간 착지를 이루어지게끔 해줘요. 그런데 여기서 흐른 다음에 바로 가져가면은 허벅지로 들리게 되죠. 그러면서 체간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밀기가 바로 되질 않아요. 그래서 하체의 움직임은 밀기를 먼저 한 상태에서 롤링을 통해서 발이 앞에 착지를 하면서 앞으로 추진력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수행하셔야 됩니다.
착지 감각은 제자리에서 뛰기는 건 이제 점핑이죠. 제자리에서 뛰기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관절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자연스럽게 착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백피치를 하는데, 이 백피치를 할 때 피치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점프를 먼저 하고 난 뒤에 오금을 접어준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시면은 잘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바운딩이 준비가 된다는 뜻이죠. 제자리에서는 수직의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점핑이고요. 앞으로 나갈 때는 점핑이 바운딩으로 변화되면서 내 몸을 앞으로 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발 한 발 밀기, 즉 바운딩으로 추진력을 만들어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템포라는 뜻은 피치의 속도도 들어가지만 보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속도에서 적절한 보폭, 그리고 케이던스가 나와줘야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리듬으로 연결되죠. 그래서 템포런이라고 하는 것은 대회 페이스로 속도를 올린 상태에서 자신이 컨트롤되는 리듬으로 띄워주는 것이 템포입니다. 그래서 템포를 일정하게 가져가면 페이스가 유지가 되겠죠. 그리고 높은 페이스, 대회 페이스로 뛸 경우에 템포런을 꾸준하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랫동안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길게 갈 수 있는 것이죠. 러너분들이 간과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클래스를 운영하면서 많이 느낀 점이 뭐냐면은, 러닝에서 기초적인 게 바로 체조와 스트레칭이죠. 여러분 그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워밍업을 굉장히 잘 해주셔야 되는데요. 뛰기 전에 내 몸이 준비되도록 하는 것이 동적인 체조 스트레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조는 단도약의 종목과 장거리 마라톤 종목의 차이점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속근과 지근을 풀어주는 방식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도약은 주로 속근을 많이 풀어줘야 되고요, 장거리는 지근을 많이 풀어줘야 되는 그런 동적인 체조와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식기비라든지 드릴 동작, 이런 동작들은 단도약이 하고 있는 워밍업의 일종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단거리 도약 선수들이 하고 있는 것을 가져와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동작들이 굉장히 우리한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걸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체조와 스트레칭입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면은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영상을 올렸지만 많이 보지 않으시더라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체조를 등한시 한다는 뜻입니다. 체조를 우선 잘 해줘야, 그래야 몸이 잘 풀리는데, 러닝은 전신 운동이죠. 우리의 몸은 지근과 속근이 같이 공존하고 있고요, 주 동근이 있고, 그리고 사이드 근육들이 있어요. 인대와 그리고 힘줄들이 있는데, 이러한 모든 몸에 있는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근육들을 잘 활용해서 띄워줘야 되는데, 바로 체조 스트레칭을 통해서 그것을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상체에는 좌우, 아래, 위 이렇게요, 이 동작들을 같이 할 수 있는, 아래 위가 좌우, 그리고 팔을 이용해서 상체의 회전, 팔을 이용해서 몸통의 회전과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해 주셔야 되고, 코어를 돌리면 상체하고 하체가 같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작은 동선을 하게 되면 그냥 시간만 허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큰 동작으로 상체를 풀어준다고는 하지만 상체가 80이고요 하체도 20 정도가 들어갑니다. 하체를 움직일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릎이라든지 뒤에 근육들을 풀어주는 건데, 이렇게 잘못된 방식은 관절만 풀어주는 것이죠. 그러지 마시고요, 크게 리듬을 가져가면서 앉았다 일어나기도 꼭 해주시고요, 발목도 뒤로 빼서 발 뒤꿈치를 돌려주면서 좌우로 돌려주고 털어주고, 반대도 이런 식으로 크게 움직여주면서 주 동근과 사이드에 있는 다른 근육들, 쓰여지지 않는 근육들을 같이 풀어줘야 됩니다. 이런 동작들을 하면서 수행해야 되는데, 여기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땀이 나야 됩니다. 장거리는 땀이 지속적으로 계속 나줘야 파워가 나올 수 있고요, 릴렉스가 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빠른 페이스로 멀리 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단거리와 도약은 무엇입니까? 단거리죠. 말 그대로 100m, 200m 또는 높이 뛰기, 멀리 뛰기, 이런 종목들은 사실 워밍업을 하면서 땀을 흘리지 않는 그런 워밍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 것이 스킷과 드릴 동작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는 땀을 흘리지 않지만 큰 근육을 크게 움직여서 크게 움직여준다. 그래서 동선을 크게 해준다. 특히나 골반 쪽에 있는 동작들 크게 해주는 거죠. 뒤로 하고 이런 식으로 돌려주기,
A 스킵, B 스킵과 같은 그런 동작들. 그래서 바운딩이 있는 동작이 있고요. 바운딩을 하지 않는 동작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수행함으로써 몸이 지속적으로 서서히 풀리는 주 동근이 크게 움직일 수 있는 큰 근육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드릴 동작을 통해서 워밍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체조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스킵 동작과 드릴 동작을 곁들여서 해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